오늘 준비한 내용은 한양 수자인 192 미계약분 어떨까요? 지금 서울 분위기가 조금 또 지금 하락세가 점점점 줄어들고 이런 내용이 있어갖고 이제 이게 다음 주 중 나올 것 같아서 여기 계신 분들 때 한번 그래도 인서울 미계약분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또 과거에 무순위가 얼마나 가져갔나도 좀 정리해 놨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도 뭐 가격은 그렇지만 또 우리가 얘기하는 강남의 교통의 중심은 어디다? 삼성동이다. 그리고 강북의 중심은 청량리다. 그 청량리역 역세권에 위치한 한양수자인 192 미계약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또 여기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도 한번 볼게요. 2019년 5월 24일 이틀 전 뉴스인데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서울 재건축 6주 연속 상승이다.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지금 6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 일반 아파트 값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 5월 20일 기준 한국감정원이 이제 20일 날 내놨는데 서울 주간 아파트 값은 지난해 대비 0.03 떨어져 28주 연속 하락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강남권 잠실주공 5단지 또 은마, 개포주공 1단지 등 재건축 아파트는 매물이 소진되어 시세가 전고점을 육박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래량도 줄긴 했지만 또 인기 있는 재건축 아파트부터 지금 값이 치고 올라오고 있다. 강남권 잠실주공 5단지 대치 음마 이거는 913 대책 이전 시세까지 육박하고 있다 보니까 서울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양극화네요. 그죠? 기존 구축 아파트는 하락 기조가 계속 보이고 있는데 그 하락 기조는 좀 약하지만 그래도 이제 새 아파트가 될 친구들 이 친구도 뭐 잠실주공 5단지나 음마나 뭐 다 재건축 기대에 있는 단지들은 이제 저가 매물 다 소진되고 전고점을 육박하다 보니까 서울에도 이렇게 양극화를 보이고 있는데 재건축이 힘을 받는다면 이꼬로 분양권도 똑같은 새 아파트가 돼갖고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들어요. 서울 재건축의 상승과 거의 분양권이랑 같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요번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의 분양권이 더 힘을 받겠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올해 분양했던 물량 중에 뭐 미계약분, 무순위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게 거의 시세 육박하고 또 더 치고 올라간다면 당연히 서울에 있는 일반 아파트도 오를 수도 있고 또 기존의 분양권도 더 힘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아는 지인 만났더니 강남권의 거래량은 좀 약하지만 거의 급매물 다 빠지고 전고점 회복했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요번에 이제 곧 미계약분이 나오는 한양수자인 192가 더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선 한양수자인 결과를 한번 다시 볼게요. 2019년 4월 11일 날 사전 무순위를 받았습니다. 사전 무순위를 받았는데 몇 명이 신청했다? 14,376명이 신청했다. 나는 한양수자인 192 사전 무순위 신청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이거 뭐 세대주도 필요고 다 필요 없어요. 우리 빠른 분 볼게요. 웃는 민들레님, 또 이상선님, 꿀짱구님, 스노보드님 놓쳤죠. 사실 저도 놓쳤어요. 안천호님, 대출이 안 돼서 로드웨님도 이런 건 사실 대출 안 돼서 그냥 한번 찔러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일부가 손을 들었는데 어차피 랜덤으로 신청한 14,000명 중에서 과연 동호수 체크를 했나 안 했나 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14,00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14,000명이 신청하고 특별 공급이 끝나고 나서 15일날 이제 15일날 1순위 신청이 있었습니다. 1순위 신청이 15일날 있었고요. 신청을 딱 보니까 빨간색 있죠. 요 빨간색은 9억 초과되는 단지, 그리고 요 흰색은 9억이 안 넘는 단지로 이렇게 나눴는데,
확실히 자 흰색 볼까요? 흰색 면으로 보면 흰색 줄로 되어 있는 84B는 14대 1, 19대 1, 27대 1, 21대 1, 13대 1, 11대 1로 청약 경쟁률이 더 높이 나왔고요. 그리고 84A 같은 경우는 뭐 1.2대 1, 2대 1, 2대 1, 4대 1, 3대 1, 4대 1, 1대 1 그리고 1.7대 1로 낮게 나왔습니다. 이게 낮고 높고가 이게 편차가 있는 것 중에서도 뭐 이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죠. 물론 공급 세대가 좀 요 빨간 막대 쪽 공급 세대가 좀 많은 것도 있었다. 그리고 9억 넘는 것도 또 요 가격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해서 평균 경쟁률이 4대 1, 4점 몇 대 1 정도로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분양한 것 중에서도 굉장히 낮게 나왔죠. 그래서 볼까요? 9억 이하는 총 101가구 모집 중에 1705개의 1순위가 통장에 몰려 16.88대 1의 경쟁률을 나왔다. 그러니까 9억과 9억 이하와 9억 초과로 나눠봤어요. 그리고 9억 초과는 총 941개 중에서 2391개 들어와서 2.54대 1이 나왔다.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단순히 통장 개수로는 뭐 거의 뭐 9억 초과가 좀 더 많았죠. 9억 이하보다. 9억 초과가 좀 더 많긴 했어요. 통장 개수로 봤을 때. 하지만 가구 수로 보면은 얘는 101개고 얘는 940개이기 때문에 거의 9배가 많죠. 9배.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상으로는 얘는 16대 1, 얘는 2대 1. 이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9배 정도 차이 나겠네요. 그죠? 단순히 9억이 뭐 좋다, 나쁘다, 뭐 그 의미보다 수량 때문에 영향이 좀 많은 것도 있다. 그리고 사실 9억이 넘거나 안 넘거나 요번에 한양수장 192에서는 다 중도금 대출 해준다고 했거든요. 가격적인 9억 이하와 9억 초과 이런 식으로 경쟁률이 나왔다. 그래서 이런 경쟁률이 나왔고요. 자, 이런 경쟁률이 나온 것보다 낮은 경쟁률이 나온 건 일반 분양이 많아 경쟁률이 좀 낮아진 것도 있다. 왜? 1046가구 모집 중에 4,391명이 지원해서 4.2대 1의 경쟁률이 나왔다. 이 4,391명이면 서울에서 세 번째로 아마 청약을 많이 신청했던 단지로 알고 있어요. 첫 번째가 송파 21, 위례에 있는 송파 21이 아마 가장 많은 통장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청계, 이편한 세상 청계, 센트럴포레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요 한양 수자인이 좀 많이 청약을 했고요. 또 이렇게 경쟁률이 조금 낮아진 이유는 또 서울 집값 하락의 영향이 있다. 지금 올랐다는 거는 최근 얘기고 이때 분양 당시 어디 4월 15일 지금 뭐 5월이죠. 한 달도 훨씬 지났죠. 한 달 전에는 계속 집값이 마이너스도 있었고 이제 강북에 한 9억대 10억대 되면 사실 10억 9억이면은 좀 부담되는 가격은 좀 사실인 것 같아. 한양수자인 192가 평균 보니까 한 10억 정도 하더라고요. 아파트값 10억에 분양한다면 부담되죠. 제가 여태까지 분양받았던 아파트 중에서 가장 비싼 게 6억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분양가 6억. 근데 10억은 확실히 부담이 돼요. 그죠? 또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이제 현금 부담이 좀 많다는 거, 그것도 분명히 지금도 영향이 있죠. 그리고 또 요 192가 주상복합이라는 또 그런 기피 현상도 없잖아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출 금액은 12억 이상으로 완화해야 되는데요. 뭐 대출 규제 완화도 괜찮지만 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은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 또 사실이죠. 요런 1번, 2번, 3번, 4번, 5번 뭐 요런 것 때문에 확실히 좀 청약 경쟁률이 낮아진 영향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청약이 지나고 나서 본 계약이 지났더니 그러니까 1순위 끝나고 당첨자 발표하고 계약이 끝났어요. 5월 23일 뉴스 기사입니다. 뜨거웠던 청량리 미계약 한양수자인 30% 계약 안 했다. 중요한 거 읽어볼게요.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구인은 1152가구 중 399가구가 미계약이 됐다. 예비당첨 포함해서요. 그래서 계약률이 65%에 그쳤다. 결국 몇 개 남았다? 399개 남았다. 그리고 무순위 당첨자 계약 기간은 31일이다. 30일에서 31일 이틀 동안 진행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35%가 계약을 안 한 거죠. 35% 물량은 무순위 계약자한테 갔다. 자, 오늘 26일 맞죠? 여기 현재 오늘 26일이고요. 내일, 모레, 글피. 결국 목요일, 금요일 날 사전 무순위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29일 날 사전 무순위 당첨자 발표를 해요. 아까 여기 계셨던 분들 중에서도 뭐 동호수는 랜덤으로 당연히 나오겠죠. 사전 무순위 발표가 이번 주 수요일이다. 그리고 그거 확인하고 30일, 31일 계약을 진행하고 6월 1일 날은 모르겠어요. 물음표를 한 건 이때 선착순으로 할지 안 할지 저도 감이 없어요. 자, 2019년 5월 31일 요날 무순위가 진행될 예정이고 남은 잔여 물량은 선착순 추첨 예정이다. 몇 개나 나올까라고 물음표를 했어요. 무순위가 끝나서 그 남은 물량을 선착순 추첨으로 한 케이스가 있죠. 어디?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랑 구리역 한양수자인이 그렇게 진행했죠. 여기도 분명히 399개 중에서 몇 개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과거에 어떤 식으로 완판시켰는지 볼게요.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 제가 여기다가 84제곱미터 8억 9천만 원이라고 썼어요. 가격까지 한번 썼어요. 자, 정당 계약 끝나고 예비당 정당 계약이라는 거는 계약 기간 3일과 예비당첨 끝나고 몇 개가 나왔다? 174개가 나왔죠. 174개가 나왔고요. 이 중에서도 무순위가 계약을 진행해서 결국 몇 개가 남았다? 선착순 추첨에 한 50개 초반, 뭐 50개에서 60개 사이에 선착순 추첨 물량이 나와서 그날 완판시켰습니다. 완판. 170개 중에서 무순위가 몇 개 가져갔다? 한 120개 가져간 것 같아요. 무순위가 120개 정도 가져갔고 결국 5, 60개가 남아서 모델하우스 모여서 선착순 추첨 완판했다. 이 사후는 뭐냐면 이제 사후에 무순위를 진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태능 해링턴 플레이스. 홍제도 했었고 이때 기억나시죠? 태능도 했었고요. 여기는 주력은 84는 아니에요. 5974가 주력인데 그냥 기준 맞추냐고 84로 했어요. 얘는 분양가가 6억 7천만 원이었고요. 얘도 볼게요. 정당 계약, 예비당첨까지 끝나고 총 몇 개가 나왔다? 62개가 나왔다. 62개는 어떻게 됐다? 무순위 계약에서 완판이 됐다. 결국 태능의 62개는 무순위 완판을 시켰다. 이것만 봐도 여기 계신 분들도 뭐 경쟁률이 세긴 세지만 항상 무순위를 청약하셔야 될 것 같아. 62개 무순위 완판시켰고 그리고 얘도 사후 접수 받았다. 세 번째 청량리 해링턴 플레이스 84제곱미터 8억 7천만 원이에요. 대략 정당 계약에서 29개가 남았어요. 예비당첨 끝나고 총 29개가 남아서 무순위까지 가서 또 완판시켰다. 사후 접수를 받은 거고요. 이 자료가 좀 중요해요. 왜?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계속 완판시키는구나. 분당 GL 프로지오. 요거 좀 고약해요. 119제곱미터만 남았을 거예요. 119제곱미터 39개랑 84제곱미터 2개 남았는데 당연히 84제곱미터는 완판됐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119제곱미터는 이제 13억 7천만 원 한다. 얘도 정당 계약 끝나고 예비당첨 끝나고 41개가 남아서 이제 무순위 계약을 거쳤는데 몇 개 남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아마 제 예상컨대 84는 완판됐을 것 같고 그리고 119 같은 경우는 지금 선착순 계약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 119제곱미터는 제가 밴드 채팅창에다 알렸듯이
가격만 비쌌지 거의 뭐 북향 이런 식으로 나서 좀 경쟁력이 없는 것 같아요. 평면 경쟁력이. 그리고 가격이 너무 비싸죠. 13억 7천만 원이니까. 얘도 또 사오했고, 구리역 한양수자인 84제곱미터 5억 9천만 원이었고요. 또 정당 계약에서 몇 개 남았는지 검색이 안 돼요. 어쨌든 정당 계약을 지나서 무순위를 지나서 그래도 몇 개가 남았다? 7개가 남았다. 7개가 총 남아서요. 선착순 추첨을 해서 완판이 됐죠. 이거는 사전 접수를 한 거고. 또 신내역 금강 펜트리움 같은 경우는 84제곱미터 5억 6천 정도 했고요. 정당 계약에서 38개가 남아서 무순위 계약이 발표가 돼서 이제 계약을 진행할 거예요. 이게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여기서 보면 과거에 완판시킨 거. 자, 홍제는 무순위가 했지만 그래도 남아서 선착순 추첨으로 완판됐다. 그리고 태릉, 청량리 같은 요 두 곳은 무순위에서 완판시켰다. 얘는 선착순에서 완판시켰고, 분당 지회는 지금도 완판이 안 됐다. 무순위랑 선착순 했는데도 완판이 안 됐다. 그리고 구리역 한양수에는 무순위까지 무순위에서도 남아서 7개가 선착순에서 추첨이다. 그리고 신내역 같은 경우는 38개인데 제 예상으로는 아마 무순위에서 완판이 예상된다. 청량리 한양수자에는 개수가 역대급이거든요. 이게 봐봐요. 홍제 174, 태릉 62, 24, 41, 그리고 7개, 38개. 여기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과거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무순위 했던 데 나온 게 수량이 이렇게 많거든요. 수량이 174개. 예, 174개 수량이 많았을 때는 5, 60개, 대략 한 30% 정도 남은 것 같아요. 30%. 그리고 얘는 가격이 좀 비쌌고, 그리고 태릉 같은 경우는 뭐 요 6억 7천이란 가격이 인정됐고 좀 작은 평만에 있었으니까 62개 다 나가버렸고, 얘 29개 다 나갔고. 그렇게 봤을 때 청량리 한양수자에는 84제곱미터 제일 비싼 게 10억 8천만 원 해요. 그리고 정당 계약에서 예비당첨까지 해서 400개가 남았다. 400개. 그리고 이제 무순위가 뽑고 이제 앞으로 진행 중인데 선착순까지 올까요 안 올까요? 수량은 역대급이야. 지금 분위기가 조금 바뀌기도 했는데 이 399개에서 요거를 이제 무순위가 가져간다. 그리고 무순위에서 남은 물량을 이제 선착순 추첨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선착순 추첨까지 갈 것 같아요. 이 가격적인 부분도 부담되고요. 그리고 미계약분 정당 계약에서 남은 물량이 엄청 많아요. 35%나 되고. 무순위 청약했던 이 14,000명이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이 14,000명이 얼마나 계약할까 또 그게 관건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물량은 남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알게 됐어요. 청량리는 무순위까지 나오겠구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뭘 해요? 대비를 해야죠. 이제 무순위를 이제 대비를 하는 거예요. 뭐 대출 안 나오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똘똘한 한 채 실거주로 한번 해볼까? 또 여유 자금 있으면 투자로 한번 해볼까? 그런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 그래갖고 제가 앞으로 진행될 사항에 대해서 전략 한번 해볼게요. 그럼 청량리 한양수자인 191을 받으면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 자 볼게요. 필요한 금액을 한번 볼게요. 청량리도 계약금 20%입니다. 계약금 20%고 중도금 총 6회차가 진행되는데 9억 이하는 당연히 허그에서 보증해 줄 테고 9억 초과는 요 시행사 시행사에서 자체 은행으로 보증해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5회차, 6회차는 뭐 현금을 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입주자 잔금 20%입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보니까 최고 싼 게 8억 3,200만 원이고요. 최고 비싼 게 10억 8,200만 원이었어요. 결국 얼마 차이 나냐면 저층과 고층 차이가 2억 5천만 원 차이 나더라고요. 이게 3층과 59층 차이예요. 3층과 59층. 저층과 고층이 이 정도 차이 날 줄은 몰랐죠. 저층과 고층 차이가 얼마가 난다? 2억 5천 차이가 난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입지가 좋은 거고 여기 8억 3천만 원짜리가 3층이거든요.
그냥 8억 3천 주고 3층은 어떨까? 가성비 따져서 1번. 아니야, 나는 그래도 럭셔리해. 나는 또 조망권이 또 중요해. 난 시야 확 트인 거 좋고 좀 위에 있는 공 마시고 싶어. 2번. 10억 8,200만 원. 눌러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 어떤 거 따지나요? 나 아까 고민했어요. 아, 이게 2억 5천 차이 나는데 3층이면 어때? 그 입지에 살고 그쪽 뭐 역 다 누릴 수 있는데. 다들 투자자들인지 우리 이소연님 2번. 역시 럭셔리를 좋아하시는구나. 우리 정희님도 2번. 요 고민이 있어요. 우리 가질 수 있다면 저층이요. 그러게. 아니, 한 8천만 원 차이가 아니고 2억 5천만 원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3층과 59층이. 그리고 어차피 바깥에 볼 일 별로 없어. 마음은 2번, 실제로는 저층. 그쵸, 그쵸, 그쵸. 살 거 아니니까 1번. 그래서 살짝 고민했어요. 그래서 그냥 평균 분양가 10억 했어요. 적당하죠? 10억. 분양가 10억으로 정했어요. 입주 전에 필요한 현금이 얼마일까요? 해서 계약금 20%, 중도금 20% 현금 잔압이면은 내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 네, 4억이 필요하다. 무조건 중도금 대출 된다고 해도 현금이 무조건 필요한 금액이 뭐다? 4억이 필요해요. 그러면 입주 시 얼마의 현금이 필요할까 볼게요. 입주 시. 자, 분양가 10억, 확장비 1,200만 원인데 그냥 퉁쳐서 1,000만 원. 후불이자 2,500만 원. 취득세 등기비 취득세 3,300만 원에서 보니까 10억에 분양받아도 10억이 끝이 아니고 한 10억 6,800만 원이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내 돈 4억을 이미 냈으니까 내 돈 4억 왜 냈죠? 4억을 냈으니까 그래도 내가 들어가 살려면 얼마가 필요한다? 6억 6,800만 원이 필요하다. 요렇게 금액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전세를 준다. 전세를 한번 줘볼까요? 자, 아까 입주 시 필요한 금액은 10억 6,800만 원이고요. 전세금은 그냥 6억 잡았어요. 6억. 그럼 얼마가 필요하다? 4억 6,800이 필요하는데 또 4억은 여기 현금으로 냈기 때문에 한 6,800만 원만 있으면은 전세를 마칠 수 있다. 그럼 결국 들어가는 돈은 4억 6,800만 원. 또 내가 미리 냈기 때문에 6,800만 원. 그렇기 때문에 뭐 전세를 주던 실거주를 하든 어쨌거나 4억 이상이 큰 금액이 필요하다. 금액이 많이 필요하다는 건 이제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항상 금액이 얼마 필요한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금액이 내가 있다 하면은 이제 도전해 봅니다. 이 금액은 지금 당장 현금이라기보다도 계약금 돈 내고요. 어차피 2억은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아. 2억은 분명히 2억은 한 달 내에 다 내야 되고 나머지 2억은 5회차, 6회차니까 이거는 그 일정이랑 다른 거예요. 5회차, 6회차니까 그 아파트가 짓는데 한 4년, 5년 걸릴 테니까 한 3년 후에 2억을 준비하면 되겠죠. 지금 2억이 있어요. 당장은 2억이 필요하고 3년 후에 2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약금은 한 달 이내에 내고 중도금은 3년 이내에 필요하다. 이렇게 돈 이렇게 맞추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입주 때 나머지 금액 맞춰놓고 결국 당장 필요한 돈은 2억이다. 그리고 3년 후에 또 2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돈까지 준비가 됐어요. 난 돈 있다. 나 요번에 간다. 하면 이제 청량리 한양수자인에 대해서 살짝 공부를 한번 해보죠. 자, 청량리 한양수자인은 요 위치입니다. 요 위치. 요 위치에 이제 청량리 한양수자인 192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여기 해링턴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요 뒤에 엘스카이 65가 있죠. 저는 딱 이거 보면서 느꼈던 게 이 한양수자인 입지가 절대 나쁘진 않다. 왜? 조망권 측면에서 오히려 얘가 59층이에요. 59층이고 얘가 65층인데 이 59층에 있는 한양수자인가 청량리 해링턴 플레이스가
49층인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요 두 개가 앞에 있는 L65 조망권을 가릴 것 같아. 그런 생각 안 드나요? 이 아래쪽이 여기 남쪽이거든요. 당연히 뭐 왼쪽 뷰로 보면 안 가리겠지만 특히 요 전면동 뷰는 누가 가린다? 요 L스카이 65의 이 남쪽과 남서양 뷰는 가려 두 개가. 그러다 보니까 전면동 맨 앞에 위치해 있는 한양 수자인 같은 경우는 가리는 게 없어요. 가리는 게 없으니까 오히려 조망권은 얘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L65 볼 때는 항상 조망권을 봐야 될 것 같아. 얘는 이 아파트는 전 뭐니 조망권을 완전히 포기하든가 아니면 완전히 좋은 조망권을 차지하든가 그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청량리 역세권이고 여기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근처가 뭐 청량리 재정비 촉진 구역으로 해서 뭐 몰부터 시작해서 또 여기 굉장히 크게 발전되겠죠. 자, 서울 스카이라인을 밟고는 초고층 주상복합의 중심지가 된다. 광북 교통의 이제 메카가 되겠죠. GTX C, B, 그죠? GTX C 노선과 GTX B 노선, 그리고 KTX, 그리고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여기 분당선, 뭐 버스부터 시작해서 강북의 교통의 중심지가 되겠고요. 또 이 인근에 뭐 몰세권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 L65 롯데가 들어오니까 여기 뭐 롯데 뭐 들어오겠죠. 롯데 백화점 내지는. 그리고 이 근처에 있는 롯데마트, 홈플러스, 또 청량리역 있는 쇼핑 생활 이런 거를 다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주거지에서 상권이 형성된다는 거 되게 편해요. 바로 옆에 상권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쪽 뭐 휘트니스 센터부터 시작해서 청량리 재래시장도 있네요. 또 경동시장도 있고 요 인근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뭐 가격은 얘가 살짝 비쌀 텐데 얘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84A, B, C, D, E, F, G, H, I, J, K, L, M, N 엄청 기네요. 자, A, B, C, D부터 N까지 있습니다. 타입이 종류가 되게 많죠. 그리고 B 타입에서도 1, 2, 뭐 1, 2, 1, 2, 3 이렇게 나눠져 갖고 아니 어떤 분은 뭐 이거 공부를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자세히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가격대 때문에 나눠졌기 때문에 간단해요. 자, 이제 동 배치를 볼게요. 1동, 2동, 3동, 4동 이렇게 디귿자 형식으로 됐는데 뭐니 뭐니 해도 앞동이 갑이겠죠. 2동과 3동. 그죠? 2동과 3동이 제일 좋아 보여요. 왜냐면 특히 뭐 3호 라인도 있긴 한데 이 동 간격이 굉장히 좁죠. 그리고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모델하우스 가면은 뭐 촘촘해. 그리고 이쪽 N 같은 경우는 뭐 해도 안 들어올 것 같고 뭐 이런 것도 느껴질 거예요 아마. 그래서 미분양을 받더라도 이왕이면 전면동 저층이라도 전면동 저층은 그래도 일조권이 나오거든요. 해가 들어오니까. 그죠? 만약에 요 앞쪽 저층이라고 해도 전면동 저층은 해가 들어온다. 아까 우리가 그랬죠. 저층 싸다고 8.3억이니까 만약에 저층을 고른다고 해도 이왕이면 전면동 저층. 저는 어떻게 보면 8.3억이면 오히려 저층이 낫겠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당첨을 위한 전략으로는 반대로. 남들은 아마 고층을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선착순 추첨해서 먼저 뽑힌다면은 어설픈 고층보다 전면동 저층도 아까 말씀드린 나쁘지 않다. 자 볼게요. 자, 이거 어지럽죠 좀. 여기 써 있는 게 가격이에요 가격. 그냥 저층 가격 볼게요. 되게 높아요. 8억 1천만 원도 있다. 이런 거 8억 1천만 원 여기 보이시죠? 여기 금액 8억 1천만 원. 8억 1천만 원부터요. 일로 쭉 올라가면은 10억 8,200만 원이죠. 그죠? 고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이 높아요.
고층은 10억 8,200, 뭐 10억 6,700, 펜트하우스 제외하고요. 뭐 10억 7천, 10억 6천, 10억 8,200, 10억 8,200, 그죠? 10억 뭐 8천, 9천 되죠? 내려갈게요, 쭉쭉. 아니, 솔직히 말해서 어설픈 30층 뒷동 10억짜리 사는 것보다 해안선이라면 이런 가성비 따져서 6층에, 아니 6층 어때? 6층에 8억 1,800. 요 가성비 어때요? 여기 계신 분들? 어, 얘는 좀 비싸고 아마 전면동은 좀 더 비싸겠죠? 전면동이라도 4층이면 어때? 8억 3천, 8억 3천, 8억 3천, 8억 5천. 근데 위로 올라가자마자 바로 10억대로 점프 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이거를 실거주도 저층도 괜찮고, 가성비 따지면은, 아까 생각했는데 가성비 따지면 2.5억 차이 나는데, 선착순 추첨으로 가성비 따져서 8억 5천원짜리 해갖고, 8억 천짜리 6층이면 어때? 그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 생각이니까 여기 분들은 그거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평면도를 볼게요. 복잡하다고 했는데 이게 되게 심플한 거예요. 우리는 뭐만 알면 된다? 5개만. 하나, 둘, 셋, 넷, 5개. 5개만 알면 되는데, 요거 확대해서 또 보여줄게요. 우선 A타입 볼게요. A타입. 얘를 봐야 돼. 얘를. 요 평면은 어디? 그냥 날개라고 그럴게요. 끝에 날개. 뒷공문이 날개 2개에 붙어 있는 거예요. 뒷공문이 날개 2개. 요 뒷공문이 날개 2개에 붙어 있다. 그래서 얘가 뭐 종류별로 한 3, 4개씩 돼요. 이 뒷공문이 날개가 3종류가 된다. 밑에 싼 거, 뭐 중간 거, 높은 거 그렇게 해서 3개로 나눠지고요. 이해되셨죠? 어차피 평면은 하나인데 요 날개 위치 똑같아요. 요 날개에 들어가는 건데 얘가 어떻게 된다? 밑에 거, 중간 거, 높은 거에서 타입을 지네가 3개로 한 거예요. 낮은 거는 뭐다? 9억 이하겠고, 중간 거, 높은 거는 더 비싸겠죠. 결국 요것만 보면 돼요. 얘만 볼게요. 만약에 미계약분 딱 가서 얘를 선택할 거냐 할 때 좀 조망권이 안 나오죠. 특히 얘 같은 경우는 또 봐봐요. 거실, 안방은 이쪽 보면 요쪽을 가리킬 것 같아요. 요쪽. 요 작은 방은 뭐다? 북향을 가리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선호도면에서는 조금 떨어질 것 같고 미계약분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얘 끝에 날개라 그랬어요. 날개, 꽁지 날개. 얘는 뭐다? 두 번째 날개. 그죠? 두 번째 날개. 얘는 끄트머리 있는 날개, 얘는 두 번째 있는 날개예요. 두 번째 날개는 보면 현관 들어가서 방방, 거실, 안방, 드레스룸, 파우더룸, 화장실 거의 판상형 포베이로 인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얘는 포베이라고 할 수 없어요. 얘는 평면 구성이 요로 북향 방에다가 아무래도 제가 봐도 얘가 훨씬 좋아요. 얘가 좋은데 좋지만 더 좋은 건 뭐다? 전면동이 더 좋아. 요 전면동 2동, 3동 여기 양쪽 날개 다 좋아요. 왜? 조망권 가리는 것도 하나도 없고 만약에 저층이라 할지라도 보다 일조권 잘 나와요. 그래서 가성비로 따지면 얘 정말 좋다라고 한번 할 수 있고 하나 더 얘는 또 하지만 얘는 또 더 좋지. 얘는 아까는 이 친구는 남동향 남서향인데 얘는 또 정남향이네. 그리고 판상형 포배예요. 방방, 거실, 안방. 거의 왼쪽 거랑 비슷한데 얘는 뭐가 좋다? 정남향이다. 전면 그것도 다 전면동이야. 갑이죠, 갑. 얘 고층도 좋지만 하지만 얘 저층도 좋다. 그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뒷동 남향이야. 뒷동 남향인데 얘 안 쳐줘요. 내가 봐도 별로 안 좋은데? 뒷동 남향이에요. 아마 인기가 제일 없을 것 같아. 왜냐면 동간격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리고 층고가 높기 때문에 아마 하루 종일 해가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얘.
그래서 인기가 제일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야 N 어디다? 여기 요 V자로 꺾인 데, V자로 꺾인 데 같은 경우는 일조권 조망권이 굉장히 나빠 보여요. 고층 아니면. 마지막 저 이거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가격은 15억 7,900만 원이에요. 아까 뭐 좋은 거보다 한 5억 정도 비싼데, 얘는 꼭대기층에 있는 펜트하우스 그리고 남양, 이게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얘도 뭐 괜찮은 것 같고, 얘 뒤에 펜트하우스 복층짜리가 있는데 20억짜리인데 뭐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선택할 때 좀 고민이 필요해요. 이거 보는 거 마냥 얘 보면요, 여기가 1, 2, 3, 4가 되는데 요 두 개 동을 이왕이면 노리는 게 낫다. 아무래도 전면동이 좋으니까. 그리고 이왕이면 전면동 저층 8억 4천, 8억 4천, 8억 3천, 8억 3천, 8억 4천, 여기 전면동의 4, 5층 요 친구들도 한번 가성비로 따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께 한번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일정 한번 다시 체크해 볼게요. 일정은 확실치는 않지만 무순위 접수가 돼서 이제 남을 것이다. 남는데 어디 이날 할지 아니면 평일날 할지, 요즘 보니까 토요일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토요일날 무순위 끝나고 저녁 때 문자 오겠죠. 어떤 문자? 6월 1일 6월 1일 토요일 뭐 10시까지 모델하우스로 오세요 하는 연락이 오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도 미리 서류 준비하고, 미리 서류 같은 경우는 다 준비해 주세요. 그거 해서 미리 준비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청량리 한양수자인 192 미계약분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요일 날도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